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제야고수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최근 장세가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흐름이라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하니 반복해드리는 것이니 잘 세이셔야 하는 겁니다. 밀씨는 주말 파월 발언에 힘입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는 단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가 변곡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말씀드릴 것이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씨는 관세와 경기 둔화 영향을 핑계로 자연스러운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단 추가 하락이 나오면 절호의 찬스가 오는 것이니 겁먹고 도망가는 자리 아니다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미증시보다는 아주 견고한 모습인데 이유는 그동안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빠져 있었고 또 너무 짓눌려 있었기에 또 금리 인하 등으로 돈을 풀고 있고 또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50조의 가를 또 푼다고 하죠. 이 약수효과로 인해서 장이 견고하다 보시면 됩니다. 또 바닥권에서 짓눌려 있던 섹터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에 지수를 견고하게 받치고 있기고 또 수급적으로도 양놈들이 선물을 많이 팔아서 더 이상 크게 팔 물량이 없다 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아시면 되고요. 단 공매도 재개와 본격적인 관세 공격 그리고 탄핵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지수가 강하게 위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세는 4월 2일에 유예 없이 상호관세가 시작을 한다고 하니 이때를 기점으로 변곡이 나올 가능성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변곡점이냐? 쉽게 4월 2일 전에 미증시 영향으로 빠져있던 위와 같은 이유가 선반영이 되어서 많이 빠져있으면 불확실성 해소로 강하게 위로 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많이 올라있으면 뉴스의 팔자로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해서 단기적으로는 미증시가 현 시점에서 반등에 들어갔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추가 하락이 나와서 우리도 좀 흔들리고 이에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글쎄요, 일시도 나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하락이 나와봐야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놈들도 지금부터 빠지는 건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저가 수급이 유입이 될 것이야. 우리도 위와 같은 이유로 크게 날아가고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대로 한 푼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것이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해서 지로는 쉽게 2500피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2월 중순 고점치고 내려올 동안 관세,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이슈와 테마가 극소수 태동목에서 움직였을 뿐이고 지금은 점점 관세의 매력이 되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이슈나 테마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바닥권에서 새로운 시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는 4월 2일 관세 시행 이후 주도권을 잡고 갈 섹터 종목을 부지런히 사두는 전략이 무조건이고요. 더 쉽게 지금은 이슈, 테마에 의한 섹터 종목이 움직였다면 이후엔 진검승부로 인덱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섹터 종목에서도 실적 성장이 되는 넌들 부석이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유력함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강조드린 대로 저 꼭대기에 있는 놈들은 쳐다볼 거 없고요. 사실상 방산만 버티고 있는데 이 놈들도 목에 차서 토하기 직전이라 했습니다. 바닥권 새로운 시세에서 알짜지기를 가려내서 부지런히 사두면 되는 겁니다. 암튼 지수는 우상향이고 2800만 2900도 여전히 열어두고 또 나중에 대박낼 종목 구석들을 부지런히 참오는데 집중을 하지만 마지막 불확실성인 위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시고 무조건 쌀 때만 노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일 강조드린 내용이라서 잘 새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조심해야 한다고 한 섹터 종목들 내려오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4월 이후가 새로운 시세들을 부지런히 사두시면 수익은 알아서 내도했죠. 잘 세이셨으면 합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일봉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서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 그림을 보면 확대 파동, 최하단부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봉에서는 60주 전 자리고요. 이 시점에서 한 번처럼 비비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두 번처럼 한 번 더 빠지고 반등이 나올 것이냐인데 두 번이 나오면 절호의 기회, 그리고 반등도 강력하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 2060데드 크로스블루색 녹색선가 나고 있는데요. 이 데크가 날 때 반등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밑꼬리 양봉이 나왔지만 여전히 5일선을 회복한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훅하고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일선을 촘촘히 타고 가가 빵 때림이 나오는 패턴 아시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도 5일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훅 변동성이 나오는 패턴도 있는 겁니다. 암튼 추가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절대적 찬스 영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스피 일봉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주 견고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나닥이 이번에 만일 추가 하락이 나온다 쳐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2500피아는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위 보시면 6121선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니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바로 중장기 상승 신호죠. 지금 이 중요한 걸 얘기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일반 개미가 아니니 알고 계시는 거고요. 해서 장이 빠지면 남들은 코미로 도망가겠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한 번처럼 61선을 지지하고 갈지 두 번처럼 살짝 이탈하고 갈지만 보시면 됩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2월 지수가 고점을 치고 빠지는 과정에서 관세와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이슈와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이젠 이것도 대장인 방산주만 버티고 있을 뿐이지 주연주들은 이미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조선, 원전, 전력, 로봇, 바이오 대장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해서 이제 이들은 변동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할 것이지만 공매도를 앞두고 반등도 강하지 못할 것임을 아시고 능력되는 분들만 단타, 초안타를 하시면 되고 또 반등을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번다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악권에서 새로운 시세로 여러 세타 종목이 움직이는데요. 이 일 중에서도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슈와 테마로 순환매로 가는 건지를 구분해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가장 강조를 드린 음식료, 그 외 화장품, 삼전도, 자동차도, 증권주, 밸류업, 2차전지 등등은 전자의 경우일 거고요. 내수, 건설, 철강, 화학, 한한령, 포스코그룹, 정주 등등은 후자의 경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추격 매수하고 하면 하루아침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최근 장세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죠. 오늘도 엔터기획사, 철왕주 등이 이 시가부터 급락 변동성이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해서 전자의 세타 종목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드렸으니 잘 대응하시고 계실 거고 또 음식료는 사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고 계실 거고요. 바닥에서 다들 순차적으로 털고 있는데 손해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음식료들이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총이 가장 커서 가장 무거운 CJ제당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요. 올해 얼마나 갈지 기대가 됩니다. 삼전은 지수가 향후 우상향하고 또 4월부터 인덱스 장이 펼쳐진다면 당연히 이놈이 대장 역할을 하겠죠. 차트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갈 경우 기존의 탄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다는 거 아십시오. 저처럼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또 GM과 한 배를 타고 있고 또 관세도 사실 다 알고 있지만 확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아가 슬슬 고개를 돌려고 한다고 했고요. 모비스는 차트는 환상적이라고 했고요. 올해 잘하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 높다 했습니다. 화장품은 오늘 장중 리딩에서 또 설명을 드렸죠.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증권주도 소리 없이 강하죠. 올해 주목해야 합니다. 밸류업의 선두자가 바로 증권주라는 것 아셔야 하고요. 미래 새 증권주 보십시오. 신고가를 내고 있죠. 월봉도 아주 끝내줍니다. 2차전지는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대세 하락기에서도 반등 구간은 나온다 했고요. 또 전고체에 대한 상용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당연히 배터리도 해당이 되겠죠.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도 향후 거론이 될 것이고 이런 게 부각이 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글쎄요, 배터리도 트럼프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중국 현기차가 원체 잘 나가야죠.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잠식 당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미래에는 투자의 세타 종목은 다들 좀 더 갈 수 있는 이유는 있기에 조정 시에는 단타든 초단타든 노릴만 한데요. 하지만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고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고 조정이 초과될 때만 노리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수는 자율적인 시장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온 건데요. 지금은 손대는 자리 아니고요.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거설도 경기부양과 일부는 SMR 효과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추격하는 자리 아닌 겁니다. 현대건설, DLENC, 철강도 발악권 시세로 알래스카 시추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당했지만 오늘 현대대철 변동성을 보셨죠? 관세 불확실성으로 급락인데요. 실적 성장 모멘텀이 아니기에 이런 변동이 나오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모멘텀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조정이 심화될 때는 지속적으로 잘 봐야 한다는 것 아시고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화학도 아주 강했죠. 중국 경기 부양 효과인데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일 뿐이죠. 해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1차 상승 후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를 조정 시에 노리시면 된다고 했고 잘 가고 있으니 좀 더 오르면 비중 줄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시임 매수는 아닌 거고요. 정주가 오늘 강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 효과의 트럼프가 이제는 석유 셰일가스 LNG를 막판에서 쓴다고 하니 이 모멘텀으로 강한 거죠. 가장 후발주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건데요. 좀 더 갈 수 있기에 당기는 조정 시에는 노려볼 만은 합니다만 장기로 간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토그룹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주가 부양 의지가 강하고 이번 알래스크 모멘텀을 핑계로 주가 부양을 해보려 한다고 했죠. 또 알래스카 이슈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동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적인 건 분명합니다. 해서 향후 더 갈 소지는 분명하지만 언제든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은 염두에 두고 가야 하고요. 포스코홀딩스, 인터내셔널, DX를 보시면 되고 이들은 2차전지와도 교집합이 있으니 주황시에 잘 노리시면 됩니다.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답이 나오고 있죠. 43만원 고점에서 오늘 31만원입니다. 7만원 점후에서 한 달을 비볐는데 이때 추격한 개미들 어마어마하죠. 지금 작살이 난 겁니다. 이건 향후 급락이 나오면 단타나 나올까 손대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 대응으로 가셔야 하는 거겠죠. 바이오 플랫폼도 버티고는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에로 기대감으로 그냥 해먹은 건데 에로가 안 나오거나 미뤄지거나 하면 결과는 뻔한 거죠. 펀드멘탈로 간 게 아니기에 손대는 거 아닙니다. 소장은 지금장 특징이 색탄의 종목이 차별화가 된다는 건데 이놈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차 상승을 한 뒤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무거나 손대는 안 되고요.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삼전향 내거시 쪽으로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향후 시장 전망과 종목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으시겠죠. 이미 올라간 것 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떠들고 더가니 많이 하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하는 건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 지금 만드는 쳐라도 안 보는 쪽에서 향후 어떤 세타 종목이 시세를 줄지를 분석하고 발굴해서 싸게 사두고 나중에 부각이 되어서 크게 먹는 전략이 진짜 실력인 겁니다. 또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고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선의 비법인 겁니다. 잘 세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저것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매하는 사람과 좋은 종목을 쌀 때 부지런히 사둔 사람과 나중에 누가 수익을 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지금 당장의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계좌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잦은 매매 단타, 초단타 한 분들은 수년 수십 년을 했어도 마이너스일 거고 진득하게 좋은 거 사서 중장기로 하신 분들은 플러스일 겁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